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김정은이 체제 정리 없이 갑자기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되게 웃기는 게 있죠. 김정은이 갑자기 죽는다는 말 자체가 체제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김정은이 갑자기 죽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갑자기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정은 아버지인 김정일은 갑자기 죽었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애고하고 죽었어요. 김정일의 아버지인 김일성은 갑자기 죽었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죽는다고 애고하고 죽었어요. 인간은요 대부분 갑자기 죽어요. 그럼 갑자기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갑자기 그 나라가 폭망하거나 우리 수령님이 죽었으니까 나만이 우리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나라 봤어요? 그런 일 없어요. 체제 정리라는 것 자체는 김정은 또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빨리 저 나라가 없어져야 된다, 그 체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지, 그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분이 김정은 얼굴이 너무 시커매. 저 얼굴도 시커머요. 봄 돼서 바깥 활동하면 얼굴이 시커머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머니까 간이 나쁠 거다. 네, 간띠가 부어서 간이 나쁠 일은 없어요. 김정은이나 저나. 네, 그렇죠. 왕조는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조는요 넘겨주거나 침략을 당하기 전에는 망하지가 않아요. 관우도 시커머서 돌아가신 거예요. 관우는요 목 잘려서 죽었어요. 지금 뭔 소리예요? 자, 그건 그렇고 무슨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작년 3월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김건우 군이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직전에 자습 시간에 야한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담당하던 교사가 다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체벌을 줬는데, 여기에 수치심을 느껴서 자살한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됐었어요. 이제 이후에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에서는 징역 10개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 기간에 5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김 군이 읽던 책은 정말 야한 책인가? 학생도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 학교에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김 군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사고가 터졌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보면서 박사님은 진짜 문제는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진짜 문제가 뭔가를 떠나서요, 재미있는 게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래요. 교사가 중학생을 아동이라고 하는 범위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이 질문하면 우리는 어린이날, 5월은 어린이날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집 어린이였던 애들이 참, 너희들이 언제 어린이에서 벗어났니? 라고 할 때 그 질문을 사실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있다고 중학생이 되면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린이 이꼴 아동이죠. 네.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은 아동의 중학생도 포함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 기소한 검사나 판결한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 못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거죠. 법을 아무 때나 갖다 붙였다는 것 첫째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아동 청소년이라고 같이 묶는 법이 있을 듯, 이렇게 그것도, 그러면 그건 아동 청소년 학대 범죄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법이지, 없는 용어를 법에 집어넣으면 법원 기본 정신에 맞지 않아요. 여기서 아동의
아동의 개념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동은 청소년까지 포함을 된 개념으로 아동을 사용을 했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이라는 거는 진짜 웃기는 상황이죠. 그게 왜 웃기는 상황이죠? 아동이 아닌 사람을 아동이라 지칭하니까요. 18세 미만은. 그러면 아동학대 범죄라고 해서 특별법이라고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이라고 구분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에서 24살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이 이 용어에 대한 구분이 없는 채로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달라요라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법의 특성을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뭐 법만 그런 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거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그게 뭐 진짜 아동인 초등생이냐 중학생 정도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선생님이 칠판에 대고 열심히 뭐 판서를 하고 애들한테 막 가르치는 게 이게 괴로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럼 그건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네요. 그렇게 학대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 학대의 정도가 이제 애가 나는 이 학대를 견딜 수 없어 해가지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그거는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시험 성적을 내가 못 받아가지고 뛰어내렸으면 그거는 내가 아니지. 교사는 아이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평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이 질문까지는 나는 그렇지.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건 학교에서 평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거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법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징역을 줬다라는 거는 교사로 하여금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를 웃자라는 건지 이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들은 교육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교육 현장을 모두 깡그리 무시했던 무시무시한 일을 지금 저질렀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 예전에 떠오르는 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 경찰관이 오니까 저희 교장 선생님이 딱 경찰관한테 이거 우리 학교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해결하겠다. 왜 너 당신들이 개입을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했거든요.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뭐고 학교 밖에서의 공권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의 신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훌륭한 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부분의 교육자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권리가 뭔지를 모른 채로 그냥 교육부 직원으로서 그냥 학교에 나가지고 공무원처럼 그냥 내한테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그냥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정도로 교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이 상태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준 게 바로 이 사건이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이 학교에서 성적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애한테 성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학대로 된 게 아니냐라고 부모가 고소하면 검찰은 기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아이가 죽기 전에 선생님이 너는 1등을 지켜야 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전교 2등을 했어요. 도저히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기대를 한 선생님 나빠!
이래놓고 자살을 했으면 부모는 내 자식 죽어서 억울한데 누구한테 앞으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면 왜 우리한테 전교 1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전교 꼴찌라도 건강하게 애가 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선생은 아동학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이 교사를 기소한 검사가 진짜 나쁜 놈이고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적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는 더 멍청한 놈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이 행위 자체는 교사가 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가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한데 유난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저하고 비슷하게 공부하는 애가 있었는데 하루는 수학 선생님이 얘를 찍어가지고 너 나와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걔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와, 내가 속으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나도 맞을 수 있고. 무섭죠. 무서워요. 네. 무섭기는 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후련했다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걔가 내보다 수학을 조금 잘했거든요. 그런데 수학생한테 얻어맞으니까 우와. 지금 참 저도 그 약간 감정이 막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속으로 저 선생님은 왜, 나도 알겠거든요. 저 선생님 기분 나빠가지고 그 친구를 때리는 거. 근데 왜냐면 그 친구가 수학 선생이 조금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평소에도 수학 선생 수업 시간에 딴짓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건 나도 알거든. 다 알아요, 애들이. 근데 걔 진짜 그렇게 맞고, 진짜 걔 되게 집도 괜찮고 잘 구가하는 애인데, 와, 뭐 그날은 아무것도 않는 듯이 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하고 같이 동아교를 하는 그런 사이였거든. 나도 좀 나쁜 놈이죠 그때. 그 질투와 이 시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좋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이 진짜 선생답지 않은 짓을 한 거, 그거는 그 선생이 평생, 그 선생은 아이가 자살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 행동을 한 게 그 아이한테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 선생은 죽을 때까지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은 제가 이 선생을 두둔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생이 진짜 교사로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이 교사는 자기가 교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없죠. 그런데 그거를 아동학대 그거로 해가지고 처벌을 했다는 건 이 나라에서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나라 적어도 법 체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뭔지 법으로 규정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라는 거는 시험, 그리고 뭐 대학 들어가든 어쨌든 그냥 거쳐가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졸업을 시킨다라는 그거 외에는 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이런 판결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교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뭔지를 다시 확인해 줬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에센스라는 거예요. 지금 던진 질문, 김군이 읽던 책은 정말 야한 책인가요? 야한 책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이게 야해. 그런데 중학생 애가 보면 키스하는 장면이 있어.
키스가 뭐가 야해라고 하는 것과 키스 어떻게 키스를 할 수 있어? 그건 야만적이야, 동물적이야. 예, 어떤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야한 게 있지. 그거를 진짜 야한지 이게 질문이 돼요. 학생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잘못했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피해자, 가해자 이 구도에서 교육이라는 걸 보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활동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 프레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일이 만연하게 됐을 때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학교폭력위원회 만들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학교폭력 그거는 절대적인 갑인 교사가 절대적인 어린 학생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 마이 갓.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권력에 이 나름대로 적폐가 만연할 때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것도 그런 권력의 관계로서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생각이 만연했구나.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교육은 더 이상 없다. 시험을 쳐서 성적을 받는 게 있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죽었다. 동시에 학생과 교사도 죽었다. 빨리 죽는 사람과 늦게 죽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포항 사건의 본질 그리고 상황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점은 이런 그런 공권력이 개입을 안 했을 때 그렇게 견제하는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교육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랬을 때 공권력이 개입 안 했을 때 교육이 부패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요? 라고 할 때 교육이 부패한 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의 문제였나요?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70년 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개발을 이루었다. 산업화에서 성공했다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이유가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높은 교육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높은 교육열에 의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건 교육의 부패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던 건가요? 아니에요. 교실에서 학생이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대학도 아니고 초중고를 다닐 때는 여름이 되면 한여름이 되면 교실에 에어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선풍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땀 펄펄 흘리면서 내같이 2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땀띠가 나는 그 여름철에도 공부를 했어요. 겨울이 되면 히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난로가 있다 없다? 서울에는 난로가 있는 게 텔레비에서 나올 때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좋겠다. 나는 부산에서 난로 없어요. 영하가 떨어져도 그냥 후루루 떨면서 공부를 하는 그 상황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죠. 학대, 고문. 어느 순간도 학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공부할 때 그때는 진짜 학교에 선생이 이런 이 대걸레자루로 두들기 패가지고 저도 이 종아리에 시뻘겋게 멍들어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가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선생님한테 맞았어. 왜? 엄마가 학교에 한번 가봐야 될 때가 됐는데 지났나 봐. 어이구 엄마가 아프지만 않으면 갔을 텐데. 그래도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음 달에 1등 하면 선생님이 안 때려. 그렇지. 야 임마 네가 이번에 1등을 못했으니까 얻어맞았지. 공부만 잘해봐. 네가 맞나? 생존을 위한 공부를 하셨군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는 훌륭한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체벌 교육의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살아남는 길이 그 시대에 어떻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바로 오늘날에 그렇죠. 이 사건이 벌어진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교사는 이 학생을 어떻게 대했어야 지금 시대에 맞는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였을까요? 그렇죠. 오,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럴 때 올바른 교육자, 사실은 올바른 교육자 이런 거창한 소리 쓰지 말고 이 선생님이 그 애한테 유감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죠. 인정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사실 그 아이가 지수업 시간에 제대로 책을 안 보고 엉뚱한 소설을 읽고 있는 게 이 선생님 자존심에 기스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살면서 나를 진짜 찌질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존심이 기스가 났다는 그때 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찌질한 거에 내 자존심이 기스가고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적어도 학생을 가르치려는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에 내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성찰이 있거나 하는 그거보다는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지가 좀 남들보다 잘났다. 내가 그래도 남들이 이 교사가 되려면 임용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하는데 쟤는 찌질하게 그것도 못하는데 난 그걸 통과해가지고 지금 여기 교사로 있으니까 난 좀 잘났고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런 헛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학생들이 본인을 이제 좀 우러러보았으면 하는 우러러보고 마음이 있었네요. 존경하고 내 수업 시간에는 모두 다 내 과목 책을 내놓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말을 하나하나 진짜 바이블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선생님보다 공부 너무 잘 가르치고 재미있는 선생님은 인강 틀면 세고 저 선생님은 인강에 나오는 선생님만큼 잘생기지도 않고 말도 못해. 그리고 지가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그 시간에 소설이나 읽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패널들을 혼을 내시는 박사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이구 그래요? 훌륭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픈 건 내 마음은 더 아파요. 내 마음은 찢어져요.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심리학 책을 보고 계신다고요? 자격증 취득이랑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질까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성격 맞춤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가로서 진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 6월 13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